오늘은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시장 조정이 올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로 해가지고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주목을 몇 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좀 유명한 그 월스트리트 베테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두 가지 크게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말 연초 그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전망 어떻게 상반기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연말 되면 12월 뭐 한 26, 7일부터 해가지고 연말 그 3일, 연말 5일? 그리고 연초 2일 해가지고 산타클로스 랠리가 온다라고 하는데 2022년에는 안 오고 3년에 오고 24년에 안 왔죠, 이번에. 보시면은 12월 26일 이때 나스닥이 2만을 찍고 1월 3일인가요? 이때 19,280을 찍으면서 마이너스 3.7%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S&P는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모두가 이제 이 작년에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연말에 이슈도 없고 FOMC 이후로 이제 딱히 이슈가 없었어가지고 무난하게 산타클로스 랠리도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5년의 그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이클 윌슨이라고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거든요. 최고 미국 주식 전략가이기도 하고 어, 이, 모건 스탠리에서 2012년부터 CIO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장기금리 상승이라고 해요. 저희 한 7월, 8월 막 이때 경기 침체 우려가 막 오면서 뭐 샤의 법칙을 막 벗어났네 막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장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에 부담이 됐다라고 하고 연준이 작년에 1% 가까이 내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금리가 상승해서 주식에 부담을 불러왔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0.77%가 올랐거든요. 지금 이때가 마이너스 0.27이었는데 0.5로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점 기준 현재까지의 77bp가 기간 프리미엄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프리미엄이 뭐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해가지고 만기가 긴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단기물보다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높아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거기서 수익률에 더해서 그 수치보다 더 높아지는 거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더한 추가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더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수치를 보고 그게 어떤 임계점을 돌파했다, 임계점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77bp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77bp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그래서 그 이유가 트럼프 정책 하에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도 역시 커졌죠. 지금 트럼프 정책이 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요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0bp가 보통 그 50bp를 초과하게 되는 순간부터 주식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주식 멀티플을 봤더니 이 기간 프리미엄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50bp를 초과했던 시점이 12월 초부터 중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타클로스 랠리가 오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기간 프리미엄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때 기간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0.7, 그러니까 77bp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또 마이너스 3.7%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이 아직 꺾이지가 않아서 프리미엄이 더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달러의 그 변화율,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아래로 10%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EPS 상승률 그리고 가이던스의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거나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거든요.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이 이때 됐는데, 되고 나서 쭉 올라요, 이 달러가.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는 뭐 더 좋은 거니까 상황을 굉장히 반겼겠지만,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원화 가치가 굉장히 싸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조정과 함께 우려해야 할 요인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위아래로 10%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EPS랑 그 가이던스의 압박을 주게 되는데, 현재 이제 저점 대비 고점 4.7%가량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방향이 명확하게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돼서 한 10% 가까이 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리고 근데 트럼프 당선 기준이지 그 전부터 하면은 이미 10%는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점을 언제부터로 보냐가 좀 문제이긴 한데, 트럼프 이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상반기 내에 이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국외 노출이 많은 대형주들한테도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의 연장이지만 역시 대형주의 부담, 그로 인해 이제 소형주는 수혜를 보는 상황인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기술적 하락인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조정받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강세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됐었던 이유가 경기 침체가 해소되면서 상당히 올랐고, 연준이 뭐 7월이었나요? 그때 한 번에 50bp 내렸잖아요.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 플러스 총 그 인하율로 따지면 또 1% 가까이 1%니까. 그리고 선거 때 이제 그 레드 스윕, 그 공화당이 다 상하원 다 먹게 되면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봤더니 상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이 양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요소들, 그 장기금리,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기술적 하락,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부담 요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은 계속 확대가 될 거고, 달러도 강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좀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에서 거래되는 주식 비율이 역사상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200일선 이상 거래되는
비율을 보니까 52.68%가 나오거든요. 이거 25년 1월 기준입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수치이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면 거의 다 50%가 넘고 이게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1월이 되면서 12월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 수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해 보자면 작년에 이제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100%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1950년 이후부터 이 100%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던 적이 단 11번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그 다음에 주식시장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다양했는데 위로 엄청 쏘거나 아래로 엄청 꽂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4.62%,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윌슨이 그래서 조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윌슨이 예측하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는 S&P 500이 더 상승한다거든요. 200일 이평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평선이 올라가면 그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낮은 금리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약세로 턴어라운드 하고, 관세 정책이 지금 뭐 보편 관세냐 아니면은 선별 관세냐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제도 뭐 보편 관세 안 한다고 잠깐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럴 정도로 아직 관세 정책이 어떻게 풀어나가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책이 명확하게 발생을 해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이제 EPS가 계속해서 강력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높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된다. 이럴 경우에만 그 200일 이평선이 더 높아져서 S&P 500이 더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0%의 조정이 온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1번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정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되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관세 정책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EPS에서의 강력한 그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식시 상반기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비 마이너스 10%의 조정을 예상하는 거고요. 그 윌슨이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그 요소들, 뭐 장기 금리의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이제 상반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을 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모건 스탠리의 한 명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고요. 단순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